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면서 국정 목표의 안전을, 국정 운영 기조에는 안전 제의를 포함하고 안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이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엊그제가 우리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일본 대지진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으며 또 무엇을 놓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나와주십시오. 건설방재관 김종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재관님 바라보고 있죠? 어째 방향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재관님, 오늘 본의원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 특히 지진에 대해 질의하면서 방재관님을 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 시가 그 지진 등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보다 철저한 재해 재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방재관님은 우리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국내 지진 발생 추이 등을 볼 때 부산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하게 그 안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진 빈도수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활성 단층계들이 인접해 있는 우리 부산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지진 실험장인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 대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진 설비인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을 총 31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의 내진 설계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기본 계획 수립과 또 내진 보강 추진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그 기존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기본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예, 그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즉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따라서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매년 수립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도시철도 교량 부분 4개소, 그리고 2012년에는 공공건축물 3개소에 대해서 내진 보강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실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계획에 보면 12년에 건축물 7곳, 교량 6곳에서 모두 13곳 한다고 했다가 실적은 건축물 3곳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당초 계획상에는 2012년에 13개소의 소유 예산이 약 29억 3,5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유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건축물 3개소만 내진 보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계획에 보면은 그 확보된 예산조차도 사실은 채 쓰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계획을 봤습니다. 예. 예, 확보된 예산은 지금 3개소는 공공 그 시설물, 그러니까 네. 서구청하고 용두산 공원 등 이 3개소인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그쪽에 배정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년에는 애초에 72곳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시행 시점에 와가지고는 4분의 1 정도인 17곳으로 대폭 축소되었거든요.
이 무슨 계획이 속옷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013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17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니 애초에 7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추진 계획은 그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하고 합니다. 수정 보완. 그런데 보완을 해도 그렇지 72개가 4분의 1인 17개가 된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그 예산 사정과 또 그 건물의 구조나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그 현황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전체 대상 중에 60%가 넘는 338곳을 2016년 이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가 보니까 이 늘어져도 너무 늘어진 고무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제 그 내진 보강 완료된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런 안이라고도 막연한 계획으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 만들 수 없다고 보는데 방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부산 지역 주변의 지진들이 2000년 이후에 한 4번 정도가 있었는데 2.2에서 한 2.7 정도의 좀 가벼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었지만 내진 보강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그 시재정 상황으로 이 좀 조정을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이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계획을 무조건 앞당기라는 게 아니고요. 네. 좀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 계획에 보면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법에서 세우라니까 지극히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대책 같고 말하자면 흉내내신 면피용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흉내를 내는. 왜냐하면 지금 79개가 13개로 줄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위기 상황은 닥친 위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진 그 성능 평가 여기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그 법의 기본 계획 내용에도 보면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시형 내에 각종 교량이나 터널 같은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 평가를 이미 89개 교량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평가 다음 단계로 이제 상습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상습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맞춰서 실시 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 재관님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예비 평가 계획 다 봤고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에 해당되는 도로 교량 그것만 지금 예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들에 대한 예비 평가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이 계획이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실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어떤 내진 성능 평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 계획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좀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10km가 넘는 우리 부산 최장의 동서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시간당 평균 3,000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이 동서고가도로가 만약에 지진으로 붕괴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동서고가도로 내진 설비 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언제 하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지진재 대책법에 따라서 내진평가하고 상습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습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믿겠습니다. 왜냐면은 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꼭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재단으로 우리 속담에 하겠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작은 지진이라도 반복되다가 한번 크게 터지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년회로 계획되어 있는 17개는 꼭 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17개소를 소요 예산 한 30억 4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이제 덕산 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상세평가하고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또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72곳이 몇 곳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연이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할 때 대참사가 예상되는 조직적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책 이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 보강 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11년 4월에 5분 자유 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진재해 대책법에서는 기존의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이주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민간 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상에서 어떤 내진 보강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책 이주지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추진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자, 골목의 폭은 1.5m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가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진하고 같이 불이 나면 이 골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삽시간에 단지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도시가스 연쇄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들 안에서 대형 참사가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고 또 특히 이 정책 이주지역 대부분이 소방도로가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정책 이주 지역이 지금 우리 마을이 이 정책 이주 지역은 마을이 생길 때부터 소방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 등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군과 협의를 해서 연차 사업으로 소방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군에 교부금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 구군에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 같은 소규모 도로는 구군에서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정책 이주지역 같은 밀집 지락에 대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시에서도 구군에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 재관님께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렇다.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방 재관님, 예, 상황을 뻔히 알면서 시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무로 하는 시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본연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책 이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 초속하게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도 수립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아니면 참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 빨리 하셔야 문제를 파악을 하고 뭔가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 재관님께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도 빨리 파악하시고 대책도 빨리 세우시고 예산 확보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인사동 화재 사고에서 보셨듯이 소방도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이주적 같은 경우에 골목 요소에 소화급수전 있지 않습니까? 예, 소화급수전을 설치하고 또 각 집집마다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우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라도 우선 서둘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그 선배이신 이해동 의원님과 본 의원이 그 건축물의 지진 안전도 표시대에 대해서 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추진해 보셨습니까? 예, 그 지진 안전도 표시제는 지난 2011년 4월에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예, 이 제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이 아니면 일부는 하셨습니까? 어떻게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공공건축물만이라도 표시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주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공공건축물조차도 아직 시도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공건축물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그 표시는 주변의 건물, 안전한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미리 알고 있다가 시민들이 일단 유사시에 그곳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정보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표준화된 표시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요. 그렇게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방금 주민 말씀하셨는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내진 설계하고 내진이 보강이 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지진 안전도 표시 제도를 이 사실 소방방재청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 대비에 있어서는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훈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 기상 이변으로 해서 자연 재난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지진 체험 등을 포함해서 총 134회 4만 4천여 명을 교육을 했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소재한 7개 재난체험관을 통해서 매년 10만여 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방재관님은 이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또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 수술도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빨리 걷지도 못하는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우리는 꼼짝없이 휠체어 타고 저 세상으로 가야지. 이경혜 의원님하고 2년 전에 소방본부 간 거 말고는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지진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운이 좋으면 살겠죠.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죠. 교육, 훈련 그런 거 있나요? 별 관심이 없어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민방위 같은 건가? 그런데 부산에도 지진이 오나요? 서진아, 불나면 어떻게 할 거야? 수건으로 입 막고 밑으로 엎드려서 도망치기. 그럼 지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딱딱한 걸로 머리 보호하고 도망치기. 와, 서진이가 더 잘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시민 개개인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이 안전 관련해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라디오가 1위이고 인터넷이 그 다음이고 안전 관련 기관을 통해서는 0.9%에 불과합니다.
고연령층은 주로 방송을 선택하고 그리고 젊은 층은 주로 인터넷을 선택했습니다. 황재관님, 구태의원하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맞고 사람들이 원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4월에 저희들이 KBS 부산 방송총국과 재난 관련 그 자막 방송 협약을 체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재난 상황에 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피해 상황과 시민 행동 요령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부산 재난 안전 앱을 구축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상 상황별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 재난 대응 정보, 기상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재난별 시민 행동 요령이나 어린이 안전 교육 그리고 기상특보별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게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방재관, 소방본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부서들 간에 교육 관련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와 교육청이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합동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합동기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교육청 또 재난안전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손상예방협회와 합동으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등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합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 저희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방재관실에서 지난해 시민행동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얼마만큼 배포하셨습니까? 예, 작년 4월에 복합재난 대비 시민행동 요령을 작성을 해서 1만 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군과 읍면동에 각 한 3, 40부씩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예, 방재관님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은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행동 매뉴얼에는 각종 재난의 종류별로 행동 요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진이나 지진 해일, 태풍이나 황사, 화생방 이런 재난의 종류별로 행동 매뉴얼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동 매뉴얼이 조금 위협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예,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면 태풍이 오면 어린이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딱 이 한 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방재관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재난 대비 대응 행동인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상별 유형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특히 장애인들은 유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추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설방재관하고 소방본부가 각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민행동 매뉴얼을. 소방본부에서 12년 12월에 만들었거든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부산 소방본부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예. 모르고 계셨네요. 그래서 본연이 생각하기에 실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만들겠지만은 이런 시민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합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만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연 생각에 비용도 또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현재도 저희시 시민행동 매뉴얼을 작성할 때 재난안전교육 전문기관이나 교육청 또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따로 만들면서 빠질 수 있는 내용들, 따로 만들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비용이나 행정력이 중복 지출되고 중복으로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자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방 장관님, 제가 지금 예산 절감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험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재난체험관은 그 재난안전교육과 또 실제 체험을 위해서 동래구 온천동 건강공원 안에 연면적 한 7,500평방미터의 규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고 12월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한 연 14만 명 정도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확보하셨네요, 그치? 어쨌든 예, 부산시가. 예, 지금 수고 많이 소방본부에서 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 재관님, 네. 우리 부산이 재난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 적극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총괄 부서로서 예, 책임과 역할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제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육감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옷 색깔이 뭡니까?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빨강입니다. 저도 봄이라서 좀 이쁘게 입어봤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내진화 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우리 학교 시설물 내진화 시설 현황은 내진 대상 학교 624개교 중에서 현재까지 내진 설계를 적용한 학교는 135개교, 내진화 비율은 21.6%이며 추후 내진 보강을 해야 할 학교가 489개교입니다. 본연이 서면 답변을 받아봤는데 매년 7개 학교씩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부터 71년 후인 2084년에 가서야 비로소 전체 학교 내진 보강이 완료된다는 건데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은 나라에서 내진 보강을 왜 법으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주변과 또 세계 도처에서 잦은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을 하여서 지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71년 동안 지진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에는 이건 괜한 걱정이다. 아니면 우리 부산 학교들에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보다 빠른 시기 안에
우리 각 학교가 내진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관님 말씀대로 71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정말 제가 볼 때 눈 가리고 아웅식,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교육감님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학교 내진 보강 좀 확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한 학교 내진 그 보강을 하는데 약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학교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학교 내진 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된 임시 대피소 102곳 중 88%인 90개가 학교 건물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학교 내진 보강 빨리 앞당겨져서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학교 시설이 학생 안전과 또 지역 주민의 대피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기말고사가 한창이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불이 나서 학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대피 훈련을 해온 대로 차분하게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휘감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관 건물에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10시쯤 1층 천정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5층 건물 전체를 붙였습니다. 당시 같은 건물 3층에서 학생 30여 명이 수업 중이었고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옆 구간에서는 800명 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곧장 수업과 시험을 중단했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후문 바깥으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지난 9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수시로 진행했던 재난 대비 훈련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계단을 따라서 대피시키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반복된 훈련과 침착한 대응, 대형 사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된 화제였습니다. KBS 뉴스 백선정입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그 안전한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그 다행스럽습니다. 계속 교육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고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 기간 중에 학생에게 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3일간 재난 유형별 메시지 훈련, 토의형 도상 연습 그리고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에 따라 훈련 2일차 즉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그 재난 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가지고 실제 훈련 전에 학생에게 교육하고 이후 2시부터 20분간 지진 대피, 방사능 비상 대피 그리고 화재 대피 훈련 중 학교에서 선택하여 실제 훈련을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지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전항국 훈련에 따라서 우리가 아니 대답을 피하시면 예. 안 되죠. 지금 그 훈련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안전훈련 할 때는 그건 말씀을 들었고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본의원이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학교장 재량이므로 교육청은 훈련 참가 지침만 내리고 집계 등 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도 서면 답변입니다. 실제로 안전교육 실시 현황도 우리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면 답변이 옵니까?
제가 이 서면 답변을 받고 다시 확인 전화까지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까, 교육감님? 받으셨다 하니까 그 자료 본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실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제출하겠습니다. 마시고요, 예. 교육감님. 예.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저한테 송부해 주십시오. 네. 메일로. 예, 확되어 있다면서요. 예, 예. 자, 이 서면 답변을 받고 보은 의원이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침만 내리고 있다는데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심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학교와 학생들의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총 책임이 바로 교육청과 교육감에 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지침만 내리고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는가? 자체 교육 실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도 하고 또 현황 파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이 종합적인 재난안전교육 계획도 세우고 또 정말 실질적인 어떤 실행 지침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자로서 교육청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도 훈련 기간 중에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과 같이 훈련에 입회하기도 하고 또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감님 가시면 그거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물론 그 학교는 굉장히 잘합니다.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어려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내린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 교육 사이렌 울리고 하면 아이들 창문 닫아놓고 공부한답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보다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단순히 현장 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교육청이 책임자로서 어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 이해하셨습니까? 예, 올해 5월 6일부터 그 훈련이 시행되기 전에 보다 더 철저하게 제가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시고 예. 사후에 현황 파악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향, 대책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그럼 교육훈련에 쓰는 교재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 교재는 작년에 우리 교과부에서 교육훈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2012년 2월 달에 이렇게 매뉴얼, 학교 현장에서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작년 5월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다 철저하게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대피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재가 배포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발송이 되고 메일로 교실마다 출력을 해서 한 부씩 배포하는 걸로 비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교과부에서 만든 매뉴얼은 전국 공통의 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재난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르면 대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 지역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부산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해안 도시고 또한 지역 내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지진 해일과 방사능 누출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 및 방사능 누출 시 비상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교과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상계획관이 지진 해일과 방사능 방제 매뉴얼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기 매뉴얼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예, 그러나 또 구체적인 상황은 또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시면 보완해 주시고요. 본연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교육청이 건설방재관하고 소방본부와 같이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교과서 수준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인정 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재관실과 또 소방본부와 함께 또 의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감님의 책임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또 새로운 그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예. 봄감기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시장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태풍 매미도 있었고 또 황년산 산사태, 또 용호동과 그 센텀 지역 침수, 또 고층 빌딩 노래방 화재, 또 지하철 화재 등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 시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장님이 가장 크게 놀라신 사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지하철 이런 안전 사고가 가장 또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역 화재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3개월 만에 물망골에서 또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에는 부전역에서 차량 지붕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대티역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도시철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대티역 또 사고나 또 물망골 추돌 사고 등 아마 대부분 우리 열차 사고 원인은 우리 오랫동안 사용한 또 전동차라든지 시설물의 또 성능의 문제, 또 우리 안전수칙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또 사고 재발을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시 차원의 감사라든지 우리 교통공사 자체 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열차 사고 대응 원칙을 선 안전 확보, 후 복구 체제로 전환시키는 등 도시철도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 안전 대책은 5개 분야에 84개 과제를 또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연도 사고 후 5번 발언을 통해서 만약의 사고, 특히 역과 역 사이의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대피 통로 등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비상 통로에 관한 이런 규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10월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 중에서 1호선에서 3호선은 이 이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비상 안전 통로가 없습니다. 현재 4호선은 안전 통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의 경우에는 우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해서 또 비상 조명 등 또 거리 유도 표시 등을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는
안전 유도 등을 설치 중에 있고 각 역사마다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를 완료를 또 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비상시에는 우리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 기관사라든지 관제사 또 영무원들의 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위급 상황 시에는 아마 신속한 우리 승객 시민들 대피를 위해서 대피 요령이라든지 또 방독면 사용 방법 등을 또 홍보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4호선 대피 통로 폭 70cm밖에 안 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1, 2, 3호선에 지금 직원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일단 차에서 내려서 첫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 지금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도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피 시스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대피 이런 시스템,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때 문제가 없겠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겠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번 철저히 또 점검을 해서 우리 비상시에 이런 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 열차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1호선 우리 연장 그 다대 구간 개통에 대비를 해서 우리 총 48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호선 전동차 사용 수명이 도달하는 그런 또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신차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노후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세계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동차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명 때까지도. 그래서 현재 우리 당초에는 금년부터 10년 동안에 우리 전 차량에 대해서 1호선 전 차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지하철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5년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 특히 차량 교체를 할 과정 중에 이 부분, 비상대피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도 직접 발의하시고 또 WHO 국제안전도시 공의를 추진하시는 등 우리 부산을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전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의 우리 안전도시를 정의는 우리 모든 시민의 손상 예방 또 안전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안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안전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 부산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 해도 예방과 대비 소홀로 만약 그 피해가 커진다면 그것은 인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해 재난에는 예방이 사후 수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 본부의 업무를 보면 예방보다는 복과 수습에만 크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이 본부가 우리 시의 재해 재난의 총괄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종합적인 그 재해 안전 대책, 또 근본적인 근원적인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 예방에 대한 그 기능과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은
우리 자연 또 재난이나 대규모 이런 재난 발생 우려 시에 또 복구나 이런 수습에 역점을 두고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의원님 또 지적대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런 예방에도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설, 지금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기적이고 어떤 상시적인 논의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용을 우리가 사고 발생 시나 사고 발생 우려 시에 운용을 하는데 제가 운영의 이런 그 방법을 바꾸어서 예방 이런 기능을 위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법과 조례에 보면 이 본부의 기능을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또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려의 경우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시가 안고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책본부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진정한 총괄기구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경제성, 공공성,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성이나 또 공공성, 환경적 이런 측면도 또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안전이 또 제일 중요하고 안전이 확보된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재난 관련 각 부분별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실시를 해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연이 촉구한 정책 이주 지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있지 않습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또 걱정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 이주 지역 내에 우리 소방 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안전에 대한 이런 또 걱정을 더 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도 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서울 강북구는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산과 부산 시민의 안전은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누구나 모두가 평생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찾고 싶은 안전도시 부산 꼭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정을 하면서 우리 도시의 안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장님이 꿈꾸시는 크고 강한 부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없는 도시에서 시민 모두의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직후 그토록 무성했던 논의와 대책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어버린 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난재해는 예측 불허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꾸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재해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장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